안녕하세요. 다음 사례는 두 분이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릴 텐데요. 비슷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같은 회사에 계셨던 두 분이 똑같은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됐는데 보험을 잘못 가입하게 된 상황이어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인데 두 분 모두 A생명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A생명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가지를 모두 가입했고요. 첫 번째 분은 총 납입 보험료가 약 1,180만원. 그런데 해지 환급금으로 나왔던 게 약 720만원 가량, 추가 해지 환급금 금액이 약 465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같이 가입하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동일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약 787만원 가량. 근데 해지 환급금이 약 470만원 가량이고 추가 해지 환급금이 약 310만원 정도 나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짧은데 두 분 다 같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저축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설계사가 보험금은 죽어야 나온다고 말을 안 해서 저축보험인 줄로만 계속 알고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분 사연도 비슷해요. 적금인 줄 알고 있었느나 후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종신보험이었다 이거죠. 당시 설계사가 적금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인들의 사례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동의를 얻거든요. 의뢰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유튜브 영상 때 좀 대표님의 사례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연자인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직접 나와서 얘기해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던 분인데 이것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셨던 서면을 보면서 좀 그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대표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직원분이 되시는데 이 설계사가 갑자기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하나 가입하십시오. 돈 모으기 2만원 상품이 없습니다. 들어보다 보니 좋은 보험이다 해서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죽어야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인지 알고 나서 저희를 찾아주셨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커피 세트 큰 거 주진 않았더라고요. 커피 세트를 주면서 이 보험 가입해라. 가입을 종용했었고요. 증거자료를 주셨는데 그 증거자료가 뭐냐면 늘 당시에 설계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은퇴후는 길지만 준비기간은 짧습니다. 결국은 각각 발생할 수 있는 필요한 돈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인물을 받아봤을 때 뭘 봐야 된다고 했었죠? 밑에 승인 번호? 예, 네. 정확히 표현하면 심의번호. 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심의번호. 예, 맞습니다. 금융심의번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실에서 컨펌받지 않은 자료랍니다.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미루지 말고 돈 모아라.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종신보험에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저축성 상품이라면 그나마 맞겠지만 부자 만들기 목적자금, 결혼, 주택, 교육, 증여, 상속 얼마를 내면 얼마를 모을 수 있다. 아니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키면서 왜 계속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낸 돈이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 각 기간 경과별로 해지환급금은 존재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고객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면 이분들이 내는 돈 중에 얼마가 차감되는지는 안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장점만 설명을 하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이 보험이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많이 나오는 상품이고 기능이 많은 상품이라고 오인하고 가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결과가 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라는 거는 만약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설사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민원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수용이 되든 수용이 되든. 근데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 민원 담당자가 누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 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면 안 되게 민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전 뒤집기처럼 결과가 앞뒤가 어떻게 나올지 예. 모르는 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실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이제 조금 이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민원 어떻게 제기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말했던 그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내용들, 그리고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 미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도 설계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보통 고객들, 그러니까 설계사가 제안을 해요.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보험을 가입하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고객들의 반응은 이 적지 않은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앞으로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이야 납입할 여력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거 가입하고 나서 2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내도 돼. 적게 내도 돼. 이게 유니버셜 기능이 맞습니다. 자유납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되고 적게 내도 됩니다. 이걸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안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낸 돈 중에 해지환급금이 매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내가 낸 돈에서 발생하는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매달 차감되는 거예요. 만약에 월납보험료 10만 원을 가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10만 원씩 1년을 납입하면 120만 원이죠. 네. 그러면 3년을 납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6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36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이때 해지하려고 알아보니까 해지환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래요.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나가지고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다고 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 이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차감이 됩니다. 얼마만큼 차감되냐면 보통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가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월 3-4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야 월납보험료가 적으니까 이렇게 적게 차감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월납보험료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럼 매월 차감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유니버셜 뭐 기능이라면 기능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예, 장점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도 그 서면에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자면 상품 설명 미행,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품 제공이라든지 뭐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서면을 작성하셨고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 위에 민원이 수용돼서 이분도 1원의 손해 없이 기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아니나 다를까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쪽과 얘기하십시오 하고 끊었더니 뭐 우리는 진성과 할 얘기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연락처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제가 그 연락처를 받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진성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왜 전화를 하셨죠? 지금 누구누구 의뢰권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할 말 없는데요? 그 민원 담당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민원 수용을 할 건데, 그 보험료 반환은 나중에 해도 되죠? 뭐,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화를 내기에, 지금 뭐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화를 안 냈거든요. 저도 약간, 뭐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인데 화를 안 낸 이유가, 이게 제 건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를 많이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나중에 뭔 얘기까지 했냐면 당신들도 잘하는 거 없잖아.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고 이제 고객분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 민원 담당부서 최상위자한테 연락을 좀 요청해서 달라. 그랬더니 다른 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적인 경험도 있었어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근데 민원 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민원 수용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불안정범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민원 불수용이 된 건인데 이 민원 담당자가 법무법인 진성에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처 검색해서 뭐 그쪽에 사건을 맡겨봐라. 이거 아까 분명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편하지만 안 할 것인데 의뢰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알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두 분 A 생명사로부터 무사히 추가 해지 환급금 잘 돌려받으셨고 성공적으로 컨설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공 사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보험 해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진성으로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